짊어지고 갈 게 좀 많다고 해요, 사주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찌 보면 옛날 말로 따지면 이제 장남 사주라고 해요. 이런 분들 내가 책임질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자의 입장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러면 대부분 집안에 내가 오빠가 있거나 장남이 따로 있더라도, 남동생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족이 좀 안 되니까 내가 다 신경을 조금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래서 좀 외로운 사주라고 해요. 나를 부르는 곳은 많은데 내가 막상 가고 싶은 곳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외로운 사주다 보니 내가 걱정도 많고 사색도 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심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 예를 들어 보면 올해 이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문제를 좀 가지고 좀 오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올해 조금 이직운이 좀 있어요. 이직운이 좀 있으셔서 이직을 하는 거나 계획을 준비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지금 올해는 말 그대로 이직도 하나 있고 사람이 하나 좀 들어오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요 사람 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애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막 너무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지 내가 크게 상처를 안 받고 무너지지 않거든요. 되게 독한 사람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 정말 가끔 한번 내가 떨어져서 내가 무너지게 되면 이걸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 좀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직장 무슨 일 하시죠?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지금 직장에서 네.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본인이 좀 스트레스 받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자꾸 후설이 생기는 거야, 직장, 그 직접 동료들 내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게 맞아요. 이건 그냥 오해일 거고 나랑 아무 연관이 없는 거고 그런 건데, 막상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해명은 해야겠죠. 근데 우리 조금 그런 구설이 조금 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날 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서 이주군이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이 이주군을 어떻게 잡냐면, 내가 원해서 옮기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도망치듯이 옮기게 되면은 이걸 잘못 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옮기게 되면 내가 많이 못 보고 못 따지고 옮기게 돼요. 그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근데 올해 35, 37, 38, 39. 원래 재작년에 2년 전부터 조금 풀려야 되는 해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당시 기회가 들어오는 해예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았다고 나와요, 내가.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좀 그 부분이 허우적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냥 지나간 거니까 좀 버리셔야 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좀 풀려 나간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일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올해 자꾸 힘이 자꾸 안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막 이렇게 되는데 몸에서 안 따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주변이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시끄러운 게 내 가족들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집중 영향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집안에 문제가 자꾸 막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조금 흘려들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본인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주변이 자꾸 날 괴롭히니까 그걸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주군이 조금 들어와요. 그걸 잘 써서 옮겼으면 좀 좋으시겠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래서 이게 연애, 결혼, 뭐 친구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잡음이 생겨요. 뭔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실 때 뭔가 좀 시원찮게 흘러가면 그냥 바로 그냥 이건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넘기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거 부쩍해서 지지 끌어봤자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데 몸이 좀 약하다라는 거, 본인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 병이 올 수 있는 사주예요, 조금. 근데 이 부분은 요새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지금도 관리를 하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조금 건강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전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금전운이 있는데 내가 쓰는 돈보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나가는 돈이 생길 수가 좀 있거든요, 자꾸.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집을 도와주든 누굴 도와주든 상관이 없는데, 나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해주는 거는 좀 어찌 보면은 부질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의 평생 숙제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는 제 기준에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새로운 이제 인연이라고 네. 했는데 과거 인연이 될 수 있다고도 했고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고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해당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지. 남자친구 네. 몇 년생이에요? 저희가 2살 어리니까 제가 87년에서 89년생이요. 성씨가 뭐예요? 성씨가 박이요. 네. 2년 정도 만나셨고 네. 결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야겠다라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신 거고 이제 오래 하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상황이 되면 오래 할 수도 오래 할 수도 있고. 자, 일단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 연애는 본인이 끌고 가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할 때 이제 원래 보면 뭐 남자가 끌고 가고 여자가 뭐 내조하고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연애는 본인이 좀 끌고 가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결혼하게 되면 내가 다 끌고 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연애할 때는 말 그대로 연애하는 거니까 머리 아플 게 없잖아요. 뭐 금전 관리라든지 뭐 집안 문제라든지 근데 이런 게 생기면 이 사람은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머리 아픈 걸 못해서 내가 다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날 많이 보호해주고 막 이런 것보다 내가 볼 때 조금 엄마의 마음으로 만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사람한테 뭔가 정이 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짊어지게 장난사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남자다운 남자는 본인은 안 맞는 거예요. 또 막상 만나면 차라리 내가 조금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내가 좀 답답할 수는 내가 좀 부러울 남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게 좀 맞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번 일단 결혼적인 부분은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건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손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보다 내가 이 정도까지 좀 챙길 게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180도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애 같았나? 너무? 좀 그게 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땐 그거를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혼하면 더 세게 나올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움직이는 조건. 그리고 아까 처음 이제 물어보셨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해당이 되죠. 아무래도 내가 몰랐던 부분인 거니까 결혼했을 때 그렇게 일이 일어나면은 근데 지금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패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모님 만나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만나봤어요? 네. 결혼을 제가 확신이 쓰면 여기 부모님 입김이 좀 센데 세셔요. 셀 것 같아요. 제가 느껴도. 나쁘게 얘기하면 마마 보이고 어찌 보면 마마 보이고 어찌 보면 효자고 그거거든요. 좀 입김이 좀 세요.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힘들 수도 있어요.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뭐 짜증나는 답답한 거죠. 그런 거 좀 있어요. 여기 집안이 부모님 이 사람 너무 귀한 자식이야. 원래 다들 귀한 자식이지만 조금 극성 맞은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각해도 부모님 좀 극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있어서 어찌 보면 금지옥엽 하는데 아들의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좀 그게 있겠죠.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뭔가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투영을 시킬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고 커버 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급하게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한번 겪어보고 한번 해보고. 네. 또 질문해도 돼요? 네. 아까 그 이직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상황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지역권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와서 그러면 해당 사항이 거기랑도 맞물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꼭 어디 좋은 곳에 내가 재취업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랑 그쵸. 또 맞물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좋은 자리 들어가는 거 보이진 않아요. 아까 말씀 주신 거죠. 원래 이직할 때가 뭐 월급을 더 받으려고 내가 몸값을 그러려고 이제 이직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이제 조금 편해질 수는 있지만 수익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맞벌이를 잘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옮기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얘기해도 돼요? 네네, 계속 보세요. 저는 결혼의 운이 언제 들어올까요? 이 사람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대 후반 27부터 31살 사이에 만났던 사람. 네. 그 중에서 한 명 만났어요. 뭐 몇 명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잠깐 만나 헤어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조금 합이 드는 사람이 있어 하고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근데 시기가 안 맞았던 거죠. 아직 서로 인연의 시기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근데 결혼 후는 그때가 조금 어찌 보면 빛을 발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결혼 후는 결혼이 들어도 무조건 그때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시집가기 좋은 시기인 거고. 근데 그때 일단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들보다 좀 일찍 왔어요. 요새 사람들 비해서 한 템포 지나갔거든요. 근데 또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3년 그렇죠. 나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많죠. 근데 무조건 그때 또 가라는 건 아니니까 좋은 운이다. 네, 그때가. 그때 결혼하기. 왜냐면 그때 결혼운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더 예뻐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잘생겨 보이고 뭔가 매력 있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은 운이 들어온 건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요? 왜냐면 어떤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운은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머리 아플 수도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해는 좀 쉬어야겠네요. 올해 조금 흔들리게 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확 땡기지도 않는데 놓지도 못하게 되고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자꾸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친구가 됐든 뭐 직장 동료가 됐든 뭐 어쩌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가요. 내 머리 아픈 건 자신 없으면 그냥 아예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생각이 진짜 많아요. 생각이 엄청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답은 되게 간단한데 맞아요. 그걸 계속 곱씹어서 나를 힘들게 해요. 스스로 자체가. 네, 그래서 네. 그냥 굳이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속편한 거예요. 차라리 어찌 보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어머니 휘둘림이 좀 있어요. 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또 그리고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 사람한테 자꾸 사람을 찾는 게 또 있고 내 자신이 그렇다고 또 막상 또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닌데 또 찾게 되고 또 머리 아프게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단 또 궁금하실 거. 저는 부의 욕심이 최근 들어 많아졌고 또 관리를 잘 하고 싶고 네. 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뭐 주식이라든지 내지는 뭐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그런 운들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무래도 그 장녀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나갔던 돈들이 모아놓으면 나갔던 돈들이 또 많아졌고 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먹고 머리가 크니까 이제는 내 걸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행히 그러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가족도 잘 따라와 줘가지고 지금은 조금 안정화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해나갈 수 있을지. 그렇죠. 일단 애쓰셨네. 확실히 저 사주대로 딱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내가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그 고비만 잘 넘기시면 충분히 다 읽고 나가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37에서 8에 운이 좀
좋게 들어와요. 그게 요즘 사람들한테는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터지거든요. 옛날처럼 집을 막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좀 들어와요. 그래서 2, 3년 뒤에요? 2, 3년 뒤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이거를 내가 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뭐 내가 청약을 안 넣고 있는데 그쵸. 이게 들어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 내가 좀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지 내가 이거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용기만 좀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거 겁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생각은 맞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데 유일하게 본인이 용기 낼 수 있는 건 내가 뭔가 지켜야 될 때. 내 가족을 지키거나 내가 내 식구를 지키거나 뭐 이랬을 때는 네네.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지켜야지 누굴 해주고 뭐하고 해주죠. 네. 남 좋은 일 해봤자 뭐예요. 너무 착해서 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적당히 착한 거하고 바본 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사주가 막 엄청 막 기구하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부적을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일도 없잖아요. 본인의 문제인 거니까 이 네. 부분은 크게 그렇게 걱정되진 않는데 네. 또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스스로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충분히 지금까지 하신 거 좀 잘해낼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올해 조금 문제되는 것들은 미리 알고 조금 피해가서 하면 좋은 거니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걱정이 안 되니까 뭐 지금 다 물어보셨어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네네. 답변도 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아유.